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이제 기가 막힌 상황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좌절할 것이고 누군가는 환호할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뀔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끼고 저축해라. 그리고 대출은 위험하다. 최근 많은 빚을 진 주택 구입자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입니다. 기사 하나 볼까요? 영끌이자 더는 못 내겠어요. 10달 버텨 1억 5천만원 눈물의 손절매. 평생 이자만 갚아야 하나? 김과장 5억 영끌 후폭풍. 역시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세상이죠. 얼마나 큰 충격이었길래 한번 실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1월에 코피스 금리 0.9%였습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상금리 2% 포함해서 한 2.9% 산출이 됐을 거예요. 자, 4억 대출을 받을 때 월 166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1월에 코피스 금리가 4.29%로 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자, 가상금리는 그대로 가니까 코피스 금리 4.29% 더하니까 대출 갱신금리가 6.29%가 됩니다. 2.9에서 6.29%로 뛰어 올라갔다는 거죠. 4억 대출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166만원에서 247만원으로 80만원 이상 오르게 됩니다. 자, 이때 생각나는 거예요. 아, 대출이 이래서 무섭구나. 문제는 이 월 상환 이자 부담도 늘어났지만 주택가격은 2, 3억씩 뚝뚝 떨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때문인지 요즘 대출을 받길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올 1분기 가계대출이 10.3조 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감소예요. 벌써 2022년 3분기부터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대출을 받는 건 굉장히 무서워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도입한 것이 특례 보금자리론이죠. 자,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을 촉진하는 목적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과도한 갱신대출 금리를 적용받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 내에 수요가 몰렸던 거는 그동안 5대 은행에서 너무 높은 6%, 7% 갱신금리를 적용받던 사람들이 대환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던 겁니다. 자, 이 특례보금자리로는 아마 추가 공급이 될 것이고요. 아마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 특례보금자리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3%대 대출금리가 지금 크게 늘어났어요. 특히 지금 인터넷 뱅킹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다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인기가 시절했더라. 그래서 요즘 특례보금자리론 수요 줄었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조언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여윳돈 저축해요. 예금금리가 올랐더라고요. 농협은행 정기예금금리가 3.7% 그리고 이제 KB은행도 2.67%까지 주더라고요. 한때 3.4, 3.5에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멀리합니다. 있는 대출 열심히 갖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현재 이자로 고통받는 차주들이 잘못한 것일까요? 자,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다 천벌을 받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든 거예요. 진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 받지도 않았다는 거죠. 다만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를 받는 건 좋은데 때를 잘못 만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때가 잘못 만난 게 맞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이거죠.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부를 저축한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전시킨다. 이게 현실이 될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시죠? 이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갔고 대출 받은 사람들 다 곡소리 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최근에 한국의 물가 흐름 볼까요? 6.3%까지 올라갔던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7%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5월 기대 인플레이션 오늘 발표됐는데 3.5%, 3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대중이 물가가 올라간다기보다는 하락한다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월요일 이창용 총재는요, 국회에서요, 본인이 생각하는 물가 경로를 발표했습니다. 자, 작년 내에 워낙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한 3분기 정도에서 잠시 2%대까지 물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대요. 하지만 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연말에 한 3% 정도 물가가 될 것이다. 한때 물가가 6.3%까지 올라갔다가 연말에 3%까지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현재 기준금리가 몇 %죠? 3.5%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낮아지는 물가 흐름에서 높은 기준금리가 맞을 것이냐,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현재 전문가의 80% 이상이 10개월 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금통위 앞두고 채권 전문가 설문조사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언론사의 조사를 봤더니 올해 4분기 인하가 5명이고요. 10명 중에서. 그리고 내년 1분기 인하가 3명, 그리고 1분기에서 2분기 인하가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중 낮춘다고 전망한 사람이 1명이었어요. 전체 80% 이상이 10개월 이내에 금리가 낮아질 것이고, 그중 절반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낮아지면 끝이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 그 이후에도 낮아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과연 어떤 일이 생길지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6억 원을 보유한 가구예요. 자, 6억 원에다가 4억 대출 받아서 이번에 자가 마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월 167만 원의 이자 부담이 있어요. 자, 근데 4억 원의 전셋집에 살면서 2억 원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억 예금을 맡겼더니 월 세후 50만 원의 이자 수입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자본금으로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167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한 사람은 50만 원의 이자 수입을 얻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블룸버그의 전망대로 1%포인트 내년 말까지 하락한다 보겠습니다. 대출금리는 4에서 3.2% 수준이 될 겁니다. 예금금리는 3.7에서 2.7%가 되겠죠. 자, 만약에 내후년까지 2%포인트 낮아진다 보겠습니다. 분기마다 낮춘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금리는 4%에서 2.5%가 될 것이고 예금금리는 3.7에서 1.7%가 될 겁니다. 그럼 예금주, 대출차주한테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까 4억 원의 대출 받아서 자가 마련했던 사람, 금리가 1%포인트 낮아지게 되면 월 상환 부담액이 167만원에서 147만원으로 20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자, 2%포인트 하락할 경우에는 167만원에서 132만원까지 줄어들게 되죠. 35만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예금을 넣어놓았던 사람은 월 이자 수입이 50만원에서 38만원, 그리고 2%포인트 낮아질 경우에는 50만원에서 24만원까지 줄어든다는 거죠.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요. 예금을 보유한 사람은 이자 수입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파트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4억 원의 대출 받아서 샀던 10억 원의 아파트는요, 가치가 금리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10억 아파트를 지금 매도해서 예금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 이자 수입이 260만 원이나 돼요. 쏠쏠하죠. 자, 근데 1%포인트 낮아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 세후 19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포인트 낮아질 때는 세후 119만 원이에요. 야, 이거 119만 원이면은 내가 이거 월세 놓는 것보다 수입이 낮거든요. 그러면은 예금에 안 맡기고 그냥 아파트를 옮겨 주려고 하겠죠. 반면에 매수할 때 이자 부담 볼게요. 똑같은 4억 원 대출 받을 때 현재는 167만 원을 내야 되지만 내년 말에는 147만 원, 그리고 2%포인트까지 낮아질 경우에는 132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금리가 낮아지면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들더라. 그것이 가격에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금리 인하로 인해 엇갈리는 운명 보이시죠? 자, 6억 원에다가 4억 원 대출 받아서 자가 마련한 사람은 원리금 상환액이 20% 감소했는데 집값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전세에 거주했던 사람은 전세금이 2억이 올라버리면서 이자 수입이 50만 원이 아니라 빵원이 돼버렸다는 거죠. 아, 이제서라도 정신 차리고 내 집 마련하려고 했더니 아까 4억 대출 받아서 10억에 샀던 집을 얼마에 사야 된다? 12억, 13억에 사는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금리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전문가들만 몰라요. 성실하게 저축하며 사는 사람들이 크게 손해보는 세상,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은 부를 저축한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전시킨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포함한 사람들은 유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세상 곧 오게 됩니다. 여러분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금리가 3.25%에서 0.5%까지 낮아질 때 수도권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번 금리 인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지금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많이 있습니다. 슈킹부동산 멤버십에서요, 주 3회 영상에 이 좋은 기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1분기 때 내 집 마련 꿈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통해서 2주택자가 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벌써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